안녕하세요. 족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약세를 보다가 올려 붙여가지고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 주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수다에서는 이번 주 한 주 정리하면서 다음 주까지 예상을 하고 또 이번 주 관심주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한 템포 쉬고 가자. 이번 주 바로 이거 한 템포 쉬고 가자. 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좀 기분 나쁘죠.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요, 한 템포, 이것도 며칠의 한 템포예요. 예, 한 템포 쉬고 간들 어떠하리. 하지만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별로는요, 순환매 그리고 수익률 게임이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주 한마디 요약. 미국 증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 특히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이번 주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누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에는 위클리 옵션 마감이 있었고요. 이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반등이 바로 어저께까지는 힘든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저의 잘못도 아니고요. 얘네들 잘못이에요. 얘네들. 외국인 매도.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 좀 이익을 크게 취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템포 쉬는 증시였지만 종목별 장세는 계속된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올라가는 테마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뭐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도 그런 거는 있지만은요. 지수와 연동되고 핫한 이슈가 있으면서 테마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 이거는 유동성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점 바로 오늘 있었고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반등 혹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증시는 여전히 상승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저가 매수가 어떤 한 이슈가 이렇게 쑥 시장에 나오면은 급등세가 보이는 급등 테마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동성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 주 좀 아쉬웠었던 것이 바로 요거죠. 2750포인트. 아, 이거 돌파하면은 했습니다라고까지 했었죠. 근데 요거를 돌파를 해서 2800 요번 주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아, 여기서 밀려버렸네요.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할 만한 요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도 다시 2750포인트 뭐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예, 다음 주 이거를 돌파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2800까지 다음 주 한번 갈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종목별로는 좀 다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테마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했어요. 지수는 반등을 줬는데 시가총액 1, 2위가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뭐야? 어디에서 올라간 거야? 중소형 테마, 즉 업종별 순환매 테마, 그래서 수익률 게임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도 진행 중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책 테마. 장중에 뉴스로 증권가의 찌라시가 확 돌면은요. 훅! 그런데 너무 이제는 따라잡지는 마셔야 돼요. 관심은 길어서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제 서서히 희석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단이 계속 상승 시도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정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또다시 다음 주 기약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해외에 특히 유럽 그리고 일본도 지금 가세를 했어요. 풍력 발전 더 늘리겠다고요. 미국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 삼두마차의 청정에너지 관련 이슈가 해외에서는 계속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세계 1위 업체거든요.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OCI도 뭐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음 주 한번 기대할 만한 요인 요번 주 바로 오늘 그 힌트를 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미국 증시 바로 어제 끝난 오늘 새벽에 끝난 어제 현황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 힌트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떤 힌트? 아, 오늘 반등은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 일정 부분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바로 오늘 새벽에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날지 뭐 솔직히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반등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다우 산업지수예요. 미국 증시 뭐 보시면은 다우 산업지수고요, S&P 500이고요, 나스닥입니다. 야,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별로 안 좋았어요.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급락 흐름이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썼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보시면은 다우 산업지수가 하락은 했는데 하락폭이 그닥 크지는 않죠. S&P 이번 주 하락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더 크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나스닥 세게 두 방 맞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이고 아파라 세게 맞았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가운데 지수가 생각보다 덜 빠졌네. 이게 웬 거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FOMC 회의록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제가 생각엔 시장에서 인지하는 바거든요. 뭘 얘기를 했냐면요, 50bp 즉 0.5%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돌다 보니까 50bp가 아니라 25bp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로 매수한 사람들이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록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금리 부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큰 영향 안 주죠.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될 만한 요건인데 화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대도시 봉쇄 부분이요. 특히 상하이. 여기는 한국까지 봉쇄를 딱 해버려가지고요. 지금 물동량이 장난이 막혀버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 아무 영향을 안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악재. 분명히 악재 있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걸로 재탕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단기 변동 요인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틀 연속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제가 생각에 이틀 연속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죠. 다우지수입니다. S&P 이틀 연속 그리고 올려붙였어요. 나스닥 지지 기반을 계속 뒀다라는 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급락을 했는데 이틀 연속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오늘 밤 감히 예상하건데 상승할 것 같습니다. 감히 예상합니다. 제가 어제 발빠른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증시 하락하더라도 뭐 상승하면 좋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예측한 건데 분석이에요. 분석의 결과물이에요. 구조적으로 어제 만기일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억지로 밀어붙였거든. 그러니까 제자리 어느 정도는 돌아오는 흐름이 오늘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만기일 다음에는요. 그런 점에서 자,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악재는 반영이 된 상태. 그러면 반등이 오늘 밤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 공포에 휩싸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어제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매매한 규모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밑으로 억지로 내려눌렀거든요. 주변 증시가 나름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려누르니까 오히려 주변 증시가 우리나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어저께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죠. 올 상승 출발해서 장중 어제 매도 못했던 사람들이 쑥 일부 여기에서 단기 미수 물량이 한번 쑥 튕겨 나온 것 같아요.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아래로 밀려났다가 다시 상승 마감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증시로 한번 가보죠. 오히려 얘는 0.7%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이건 뭐예요? 테마, 부활, 종목별 장세.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증시 오늘 뭐 보합 이상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해서 다시 2750. 아, 이거 너무 아깝죠. 아, 여기 매물 소화 대부분 했다라고 봤는데 이걸 뚫기 위해서는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제가 생각에 그래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이거 매물 소화 또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올라가려면 이거 그냥 맞바로 올라가야 돼요. 이럴 때. 이건 과거 제 경험상의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수급 동향에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예, 욕을 하고 싶죠. 외국인. 보시면은요. 거래소에서 매도했습니다. 주식 매도해. 괜찮아. 예, 개인들 매수 뭐 충분히 가능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선물 시장이요. 선물 시장에서 3,500억, 6,400억,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조 3천억까지 갔었거든요. 종가상 9,500억 매도까지 나왔어요. 억지로 내리누른 거예요. 억지로. 만기일. 아, 요게 좀 아쉬워요. 다음 주 이제 코스피 200 만기일이 있는데 요걸 연장으로 어떻게 과연 될 건가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억지로 내려 누른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고요. 개인의 매수세 보시죠. 여전히 이 수급에서요. 개인이 매수하니까 장 안 좋아. 내일 더 떨어질 거야.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외국인을 개인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이 그렇게 과거처럼 외국인이 매도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즉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주면 또다시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들어올리는 흐름이 또 나오거든요. 즉 수급에서도 순환매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순환매가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다음 주 오늘 장 마감으로 보면은 다음 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50 다시 돌파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먼저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주 더 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호재 노출에도 더 간다 쪽으로 이번 주는 요게 초점을 맞췄었죠. 그래서 관심주로는 여행, 항공, 카지노, 엔터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가
자, 뭐 요번 주 초에는 좀 괜찮다가 뚝뚝 떨어졌죠. 아시아나항공 보시죠. 예, 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제자리입니다. 지수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1% 되나요? 2%? 양호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흐름, 거기다가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항공,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유 있다라는 쪽, 더군다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에 안 좋아요. 비행기 이미 사놨으면은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건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요, 항공유라는 이 비용 처리예요. 유가 그리고 환율인데, 유가는 괜찮았는데 유가는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환율이 좀 올라갔죠. 마이너스 알파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완급 조절을 하는 한 주였지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수급이 다시 계속 들어옵니다. 모두 투어 보시죠. 이 종목은 더 갔네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모두 투어 급락을 했지만 걱정 마십시오. 예, 충분히 제자리 찾는 가능성이 있고 1차적으로 24,000원은 갈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예, 일단 완성됐으니까 5일선까지 기다려서 매수하시죠 라고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계속 관찰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요번 주 나름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뭐 급등은 안 했지만, 예, 뭐 나름대로는 괜찮은 종목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5G 관련주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기적으로 이제 시작이라 그랬죠. 시작. 중기적으로 5G 관련주.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HFR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예, 지난주에 쭉 뻗어 올렸고, 이번 주도 바로 어제 목요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예, 월요일 날이 어디예요? 여기죠? 예, 거의 제자리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예, 나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음 주를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고요. 이번 주 핫한 것은 RFHIC죠. RFHIC.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의 레포트도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월요일 날인데요. 뚝 올라가서 뭐 그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제가 집중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따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 있어요. 뭐 그 종목은 나중에 또 급등을 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급등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한번 무료 문자 회원께도 한번 드릴 생각이니까요. 무료 문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무료 문자 회원 신청을 좀 하시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문자 종목에 대한 매수 문자를 안 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매일 남발하지 않습니다. 예, 무료 문자 매일 남발을 해서 뭐 올라가면은 좋고 내려가면은 아니고가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에 이 종목은 물려도 지금 매수하면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자로.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5G 관련주에서 HFR, RFHIC 다 좋아요. 통신 장비주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이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더 있거든요. 예, 그 종목군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할 테니까 꼭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요 이슈가 있다 그랬죠.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에 따른 부분보다는 지수 전반적으로 순환매 차원으로 보자 그랬는데요. 넷플릭스 영화 야차 이번 주 개봉한다고 했죠. 바로 오늘 금요일 4시인가 5시에 개봉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 해외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후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기대감에 한 번씩은 다 보잖아요. 재미가 없어도. 그런데 야차라는 설경구 주연, 뭐 대작이더라고요.
요 부분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주,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쇼박스, 예, 말씀드린 이후 뭐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 이래요. 이렇게 넷플릭스 관련주라든가 혹은 영화, 드라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매매 기법이 있어요. 매매 기법이 있어요. 저는 이 매매 기법에 따라서 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자, 요번 주 금요일 바로 오늘 개봉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미리 올라가지 않고 눌리면은 개봉 이후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1등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급등세 출발을 해서 쭉 위로 퍼 올립니다. 단 이런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개봉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슬슬 올라가서 이렇게 오늘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났다. 여기 어디 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오늘이 버리는 날이에요. 반이라도. 그러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영화, 드라마 관련주, 특히 넷플릭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법 1, 2가 있어요. 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군들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2가 있는데 오늘은 이 종목 같은 경우 2, 다음 주 기대를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발빠른 시황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여기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매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죠. LG전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저께 어제 11만 5천 원, 여기는 쌉니다. 여기 권역에서는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오늘 했나요? 아니죠. 어저께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반응을 별로 못 줬어. 강보합 정도였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로 내리 누르니까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각 TV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다들 왜? 예, 그 반영 오늘 주는 거예요. 살짜리선 사는 거예요. 분석상 여기에서는 최소한 물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실 돼. 살짜리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결과가 한 번 더 떨어져서 제자리에 오더라도 본전치기는 하고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13만 원 권역에서는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 충분히 있다라는 쪽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 자동차 관련주에서 기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흐름 좋습니다. 더군다나 뭐 7만 원 권역 여기 계속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싸다. 근데 지금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 유수의 기업들 쾌파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얘는 오히려 확장을 하고 있죠. 점유율이. 그런 점에서 현대차 그룹,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 싸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아직도 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현대중공업 지지난주부터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수급 좋습니다. 수급 완전 굿. 그런데 이 수급이 왜 들어오느냐?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예, 떨어지면 각 지지대에서 다 지지받고 정고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요. 이게 상승 추세죠,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주로 보라고 했었죠.
LNF 같은 경우에는 사기 힘들 정도로 조금씩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면서 전 고점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위로 추가 매수는, 위로 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전 고점 걸리는 부분 좀 있고요.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만 보시고요. 중기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다. 예, 중기적으로 더 갈 여력은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쾌파 증설을 갖다가 한다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었지만은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LNF라든가 아니면은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설설설설설설 느리게 올라갔지만 제자리 이렇게, 이것이 바로 순환매거든요. 이젠 내 차례야. 그래서 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에서는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테마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린 시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함께 할 거예요. 다음 주 전략, 좀 전에 힌트는 다 이미 드렸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 거 아시죠? 이때 뭘 얘기하냐면요. 일정, 증시 일정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에 따른 전략, 그에 따른 관심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인 거 다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오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한 주 마무리 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예, 미국 시장 급락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목요일,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그냥 잘 견디던 종목도 뚝 떨어져가지고 좀 힘 빠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바로 오늘 한 주를 마무리 짓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하락은 마무리, 다음 주 기대해보자 라는 신호가 시장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다음을 기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주말은요, 장 안 열려요. 괜히 끙끙 앓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딱 접고 주말 편히 쉬시고요. 일요일 날 밤이나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한번 관찰을, 그리고 시장 상황, 미국 상황 이런 걸 관찰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저는 무료 회원 제도도 있지만은요, 유료 회원 제도 있습니다. VIP 방송도 하고요. 유료 회원 방송이죠. 유료 회원 방송이요. 그리고 문자 회원도 있습니다. 문자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단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매매를 하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는 내가 매수 그냥 무턱대고 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돈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 도움을 드립니다. 얼마, 무슨 종목, 얼마, 비중 몇 %, 얼마의 매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9628-8231, 010-9628-8231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기대할 만한 요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